자, 저희는 AI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AI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 자체 컨텐츠를. 근데 댄스 아이돌은 어떻죠? 댄스 아이돌은 여기는 팬덤 기반이에요. 팬덤 기반. 팬이라서 듣는다. 그러니까 음악이 좋아서 듣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영역을 침범을 할 수가 있나요? 사람 좋고, 한마디로 사람 좋고 음악 좋은 거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영어 쪽이에요. 영어 쪽.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절절한 뭐 이런 감성적인 한글 가사를 만들기보다는 같이 좀 포기를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채널을 보여드리면서 결국 이런 통계를 봤었죠.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사용자들은 여자고, 그리고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연령대가 만 25에서 35세다. 네. 이런 통계를 확인을 했잖아요. 네, 이 통계를 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텐츠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를 당연히 대한민국, 그리고 만 25세에서 35세가 좋아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은 요 연령대, 요 연령대 부분. 그래서 요 연령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시장성이 있는 그런 타겟인지, 그리고 시장성 있는 타겟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들을 타겟으로 했을 때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풀어야 되는 건지, 요거를 한국갤럽 컨텐츠진흥원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통해서 세 개를 교차 검증해갖고 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연령대별 음악 청취 종합 레포트라는 이름으로 좀 레포트를 만들어 봤는데, 코카, 여기가 한국 컨텐츠진흥원이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음악산업 백서, 그리고 한국갤럽, 네이버 데이터랩 요 세 군데서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갖고 요 10대에서 60대까지 음악 소비 관련된 레포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서머리고, 그래서 연령대별 페르소나, 본인 각자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채널에 연령대 타겟이 있을 텐데, 각자 이제 본인 필요하신 부분 잘 스크린샷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가 타겟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10대는 없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대표 장르, 그리고 청취 장소, 그리고 시간대. 네, 이렇게 요 세 데이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대상이 이렇죠. 대한민국이 메인이고, 그리고 여자, 그리고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만. 네. 지난주 제 채널에 나왔던 그 통계 데이터였어요. 시청자 통계 데이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약간 밝은 음악들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신나는 음악, 잔잔하면서도 좀 신나는 음악 위주로 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적을게요. 20대라고 하지 말고 만 25세에서 이제 35세 네, 사이였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면은 딱 정확히 겹쳤죠 지금. 그러면 댄스, 힙합, 락, 인디, 그리고 발라드, 댄스 균형. 균형 세대라고 하니까 이제 뭘 타겟해도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하는 장르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어떤 장르를 선택해도 균형적으로 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깊게 고민을 하지 않고 기존에 요 20대에 있는 부분, 여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락이 좀 특색이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 채널의 컨셉이 취준, 그리고 뭐 사회초년생, 취업을 하는 도중에 취업의 벽에 좀 부딪히는 그런 청춘을 위로한다. 좀 이런 게 좀 컨셉이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를 회상하는 노스텔지아나 아니면 아네모이아, 요 감성을 건드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락이라는 카테고리는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댄스, 힙합, 인디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요 세 개를 다 가져가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더 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저는 요 댄스 부분을 좀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힙합이랑 인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할 거는 힙합이랑 인디다. 네, 제가 아래쪽에 내려가서
왜 요 댄스, 뭐 이런 신나는 음악, 락 이거를 제거를 했는지는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동수단에서 되게 많이 듣는다 다들. 그리고 특히 30대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에 제일 많이 듣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22시에서 1시 요 시간대에 이제 많이 듣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30대를 좀 더 정밀하게 타겟하고 싶으면은 요 시간대에 맞추는 게 좋을 것이고, 20대를 타겟하고 싶으면은 좀 저녁 시간을 타겟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분들도 다 타겟하시는 그 대상 따라서 시간 맞춰서 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는데 이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좀 동작을 하는 그런 페이지예요. 이거 잠깐 세팅을 좀 할게요. 이렇게 10대는 먼저 제거를 하고 40대, 50대 물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은 딱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좀 더 진한 색에 있는 게 그래서 좀 더 진한 색에 있는 게 20대, 좀 연한 색에 있는 게 30대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댄스, 아이돌 요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 저희는 AI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AI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 자체 컨텐츠를. 근데 댄스 아이돌은 어떻죠? 댄스 아이돌은 여기는 팬덤 기반이 팬덤 기반 팬이라서 듣는다. 그러니까 음악이 좋아서 듣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영역을 침범을 할 수가 있나요? 네. 침범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죠. 여기는 결국 사람 좋고, 한마디로 사람 좋고 음악 좋은 거지, 음악 좋고 사람 좋다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분명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댄스랑 아이돌 요 부분은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OST도 마찬가지죠. 얘는 팬이 사람이 아니라 컨텐츠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거를 해줘야 돼요. 설사 이것을 타겟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유사하게 그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작권 스트라이크에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아니면 수익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게 맞고, 트로트는 너무 낮으니까 빼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낮은 게 클래식과 이제 EDM이죠. 네,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남는데, 네, 그래서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꽤 높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절반까지도 차지하는데, 여기를 빼야 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말 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글 가사. 근데 수노가 뭘로 만들어졌죠? 결국 수노는 AI잖아요. 근데 AI는 어떤 언어가 네이티브죠? 영어가 네이티브란 말이에요. 영어 네이티브. 왜죠? 네, 데이터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 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제 영어 쪽이에요. 영어 쪽.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절절한 뭐 이런 감성적인 한글 가사를 만들기보다는, 한글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저는 요거는 같이 좀 포기를 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라드의 백미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 발라드의 백미는 절절한 요런 가사, 좀 시 같은, 현대판 시 같은 느낌이죠. 이런 현대판 시 같은 건데, 요 시를 잘 표현하기에는 한글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 요런 수노의 요런 출생 비밀 때문에, 요런 출생 배경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남는 게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 중에 한 카테고리 안에, 한 채널에 이 트랙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 락이 들어간다? 네, 그러면 너무 분위기가 깨겠죠. 네, 그래서 남은 결과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R&B 힙합이다. 지난번에 좀 하고 있던 게 요 R&B 쪽에 좀 더 가까웠었는데, 힙합 쪽이 조금 더 우세하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 곡은 이런 힙합을 좀 더 섞어서 좀 더 힙한 느낌. 네, 아래쪽 데이터를 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 내용을 좀 더 아래쪽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R&B 그리고 힙합. 네, 요걸 테마로 가야 한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 30대 이하에서 좋아하는 가수 탑10에는 아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임영웅이 없잖아요.
임영웅이 없는데 40대 이상부터 갑툭튀해서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따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또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고, 특히 이제 아이유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6위에도 이제 같이 다 있다는 점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점이죠. 여기 서로 겹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분이 계시다. 그리고 임영웅 씨가 여기 안 계신데 40대 이상에서 이제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 보면서 좀 놀랐고, 한 달 기준으로 이제 검색량을 좀 뽑아본 건데, 이거 보시면 이것도 되게 웃기죠? 그래서 이제 아이유님이 엄청 압도적이고, 그리고 전 연령에 걸쳐서 되게 압도적이고, 근데 이제 60대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올라오시는 분은 이분 임영웅님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좀 재밌어서 한번 뽑아봤고, 이제 이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채널 운영하면서. 이 부분 또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보시면은 매일 음악을 듣는 비율. 보면은 이제 20대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 부분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20대가 1회 시청 시에 2시간 이상 보는 비율도 이제 가장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제 20대가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겠네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이제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편적인 해석이죠.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상 윗세대 분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인구수 비율 자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20대가 매일 음악을 많이 듣고 2시간씩 이상 되게 하드하게 소비를 하더라도 인구수 자체가 이 이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을 타겟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우리나라 대충 통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60대, 50대, 40대, 30대, 뭐 대충 이런 식이라고 하면은 대충 30대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10대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 여자 해서 뭐 비슷한 비율이죠. 왼쪽은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뭐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제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매일 음악을 듣는 비율이 20대가 70%가 넘잖아요. 72에서 한 3% 정도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70%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의 70%, 한 요 정도일 거예요, 요 정도. 자, 근데 이제 60대, 그러니까 50대, 60대에서 한 요 정도로 잡아볼게요. 요 정도 하면은 한 40%? 한 37%? 뭐 요 정도 될까요? 그럼 여기서의 30%, 40%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요 정도란 말이에요. 30 각각 잡아볼게요. 50대, 60대도 각각 잡아볼게요. 50대면은 한 45%, 60대에서는 35%. 그러면 뭐 3개 중에 하나죠. 3등분해서 한 요 정도 되겠죠. 60대에 요 정도고, 50대에서 한 45%니까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 절반이면은 한 요 정도 되겠네요. 한 절반 조금 안 되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요 정도, 요런 느낌이겠네요.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래서 결국 그 모수 자체가 이쪽 높은 연령대에 더 많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20대, 30대가 뭔가 음악을 많이 듣고 뭐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인구수 자체로는 요 위쪽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높은 연령대를 타겟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꽈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누구 음악을 또 좋아하는지 좀 기억을 하시죠? 좀 트로트 쪽으로 좀 쏠림이 심해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그래서 좀 더 이어가 볼게요. 그래서 청취 시간대. 그래서 청취 시간대. 컨텐츠진흥원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20대, 30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 노랑이랑 주황이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낮은 게 여기가 좀 낮죠. 여기 낮고 여기 낮고 여기 좀 가려졌는데, 여기도 좀 낮고 여기도 좀 낮고,
한 요 정도만 제거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딱 그런 시간이죠. 뭐 퇴근하고선 씻는 시간, 좀 퇴근하고 쉬고 뭐 아니면 밥 먹는 시간, 딱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요 시간대가. 그래서 그래서 딱 노리면 좋은 시간이, 딱 겹치는 시간이, 네, 공통적으로 노리면 좋은 시간이 딱 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가 6시에서 8시.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후 6시에서 이제 8시. 네, 이 시간대가 되게 꿀 시간이다. 20대나 30대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 네, 이 부분을 좀 잘 메모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이제 가장 꿀 타이밍이고, 지난 영상에서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뮤즈파일럿에서 경쟁 채널 등록할 때 유리스트님을 좀 등록을 했던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도 업로드 시간이 어땠죠? 네, 정확히 요 시간대였죠. 네, 요 시간대에 이제 올리셨어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 올리시는 게 그냥 올린 게 아니다. 다 경험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하셨다면은 정말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경험적으로 터득을 해서 아마 이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가 이제 제일 꿀 시간이다. 네,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 장소. 그래서 보면은 되게 의외죠. 저는 되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심지어 30대는 절반 이상이 이동수단에서 이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좀 사무실에서 좀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이제 이동 시간에 이제 훨씬 더 많이 듣고, 그러면은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음악들을 들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면 되겠죠.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음악을 많이 들을까. 이 40대도 그냥 같이 넣을게요. 같이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좀 따로 노는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따로 노는 것 같고, 여기 세 개가 좀 같이 가죠. 사회초년생, 뭐 대리 과장, 그리고 뭐 부장님,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종속되는 그런 타이밍에는, 그런 시기에는 이제 이동 시간에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듣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 수단이잖아요. 이동 수단인데 좀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20대와 30대 초반까지의 이동 수단은 보통 뭘까요? 저는 전철 아니면은 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철 아니면은 버스. 네, 저는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저는 요때부터는 이동 수단이라고 할 때 좀 자차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선 올리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이나 버스에서 타는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썸네일에 그런 문구를 넣는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에 녹여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할 때는 자차에서 드라이빙 할 때 출근을 하면서 듣는 그런 음악을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 30대 보시면은 이제 스트리밍 기기로 되게 많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스트리밍 기기라는 거는 결국 뭐 유튜브 뮤직,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TV 프로그램, 요즘에 아직도 TV는 트로트 같은 방송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2개씩 받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세팅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인데, 한국에 이제 2개씩 다운로드가 받아지니까 그 괄호 열고 일자 붙은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좀 나중에 쓰려고 좀 겹치지 않도록 일반 따로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타입 A, 타입 B 이런 이름으로 분리를 했고, 그 다음에 얘네를 하나씩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는 것도 요즘에는 그냥 뮤직파일럿에서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결국 해보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렬하고 이런 음악 맞추고 특정 소리 이상 뭐 제거하고 시간도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집어넣고선 그 다음 선별하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타입 A 있는 거를 쭉 넣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필터 좀 걸어주면은, 필터를 걸어서 좀 너무 시끄러운 음악들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격으로 놓고, 이거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끄러운 음악들이 다 걸러지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디오 트림해서 조용한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한꺼번에 다 잘라버릴 거예요. 네, 하나 잡혔죠 지금. 네, 이렇게 해서 좀 시끄러운 음악 같은 것들을 좀 걸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간 표시 나와 있는 게 좀 이제 주의할 그런 곡들인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미리 좀 더 많이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걔네들을 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11개 제거되니까 37개 남겠네요. 누르면. 네, 그렇게 됐죠.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 이제 무음 구간 좀 잘라줘야 되죠. 순호로 음악 만들다 보면은 첫 부분이나 이제 마지막 구간에 아예 무음 구간이 생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 구간을 잘라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특히 신경 써서, 그래서 뭐 최소 3곡에서 5곡까지는 연속적으로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곡들도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지만 특히 이제 앞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눌러서. 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좀 잘라줬고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이제 어떤 음악들이 들어가야 될지. 네, 이 정도면 다 마무리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다 됐으니까 SRT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타이밍에 맞게 현재 제목곡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숫자가 나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숫자 나오게 할게요. 이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파일 병합. 네, 이제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오리지널 이미지가, 썸네일은 제가 따로 미리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정한 거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지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고, 이게 원본이고, 네, 여기 이제 보정한 거, 네, 이쪽 느낌이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훨씬 낫죠, 이 느낌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편집하는 방법 또 시간 되면은 또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배워볼 생각이에요. 네,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활용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활용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먼저 파일을 이제 올려야겠죠. 그래서 소리 파일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리 파일을 이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음악 쪽에 여기다가 얘를 대체해서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가 너무 짧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 클립하고 쭉 당겨주고 원래대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존에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처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서 길이 딱 맞춰주고, 길이 맞춰주도록 할게요. 길이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면 요거는 딱 됐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눈 꺼갖고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지금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이제 시간 맞춰서 제목 나오는 기능을 넣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위에서 아까 SRT 파일을 이제 올렸던 거고, 네, 그래서 딱히 순서 변경 없으니까 그대로 첫 시간에 맞춰 갖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끝부분도 아마 딱 맞을 거예요. 네, 보시면은 네, 제일 마지막까지 딱 맞죠. 근데 얘가 조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두 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얘를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미지를 좀 보면서 좀 교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죠. 그래서 만들었던 이미지는 요거 제가 보정한 거죠. 요게 그래서 이렇게 넣고 교체. 이렇게 하면 금방 하죠 작업. 얘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네,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길어졌을 때 문제가 되니까 좀 더 길게 영역을 설정을 하고 중앙 배치되어야 되니까 그 중앙에 딱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앙 맞춰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맞춰보면은 중앙 정렬이 되죠. 그리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들을 그룹핑 해주고 그 다음 위치를 좀 조정을 해볼게요. 네, 저는 요즘에는 요 위치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 왼쪽 끝에가 살짝 검은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검정색 부분이 네, 좀 안 맞는 게 보이죠 여기. 네, 이런 거 이제 실수하면은 이제 엄청 귀찮아지는 거죠 작업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을 이렇게 클리핑이 딱 되게. 네. 근데 이게 지금 드래그로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꿀팁 여기서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냥 전체 비율 자체를 그냥 키워도 괜찮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쯤에 놓고 길이도 일단 여기 기준이니까 이렇게 맞추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스케일을 101%로 맞추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검정 부분이 다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안전해지죠. 네, 살짝씩 다 남게 좀 처리를 한 건데 그래서 손해가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게 엄청 큰 손해는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저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이 뭐 괜찮긴 했는데 저는 한 번씩 그래도 이 캡컷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한 번씩 좀 활용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어디까지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완전한 전문가는 또 아니기 때문에 더 뭔가 캡컷에서 만들어 놓은 요런 프리셋들을 한 번씩 꼭 눌러보는 편이에요. 네. 이런 게 결국엔 쌓여갖고 제 이런 안목이 또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 했을 때 더 좋고 여기엔 어떤 기능이 또 있고 어떤 상황에 좀 사용하면은 좀 유용하다 이런 게 내가 뭐 공부를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씩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으로 항상 꼭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차피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얼굴 보정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괜찮거든요. 얼굴만 따로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캡컷에서. 그래서 캡컷 보면은 이 리터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리터치 스텝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얼굴만 따로 또 보정을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되게 괜찮고, 이게 완전히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건데 이렇게 로딩이 안 되지? 네.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좀 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캔바가 좀 더 전문적인 툴이면서도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의외로 또 캡컷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상호 보완적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체크 누른 다음에 이 얼굴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굴 계속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만 좀 보정이 가능해요 따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얼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없을 때, 있을 때. 네. 그래서 좀 한국 이런 느낌이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강도 조절하는 거 이거 더 넣으면은 뭐 많이 고정값이 들어가겠죠. 여기. 그리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아까 제대로 더 보려고 했던 거는 요 필터 부분이었어갖고 필터도 한번 넣어보고 이것도 재밌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수천 쪽이나 아니면 히트, 네, 요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게 제일 좀 주로 볼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크림이 괜찮죠? 크림 2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느낌 마지막 볼게요. 괜찮죠? 근데 기존에선 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처음에 노출될 때 페이드인 들어갔는데 지금 특정 몇몇 부분이 페이드인 적용이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됐네. 네, 이렇게 해서 페이드인까지 마지막 확인을 해보고 몇 초 들어갔나 몇 초 들어갔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네, 1초씩 다 들어갔고 네, 지금 이게 일순간 깜빡했죠? 이게 지금 하나는 101% 들어갔는데 하나는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할 때 다시 위치 조절할 때 힘들잖아요. 요거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요 적용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이 적용을 해야 될 부분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떤 걸 적용할지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뭐 다 들어있네요. 이대로 그냥 페이스트 해버리면은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그 속성 값들 있잖아요. 뭐 적용한 값들 걔네들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 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활용할 일도 되게 자주 있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중간중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만 느낌이 잘 어울리죠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은 이렇게 공 넘어가는 부분에서 뭐 비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뮤즈파일럿 사용하지 않으면은 되게 하나하나 좀 신경 쓰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뮤파 사용하고 있으면은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혹시나 뮤즈파일럿 이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잘 파여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주세요.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까지 잘 넘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자 이제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거의 끝났죠. 자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누르고 추출하시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버튼 하시면은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네, 정리하면 곡 장르는 감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채널 구독자 데이터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 25세에서 35세 여성이었고 댄스, 락, OST, 인디, 발라드 이거를 소거법으로 걸러내니까 결국엔 R&B랑 이제 힙합이 남았죠. 특히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웠는데 뭐 절절한 한글 가사가 핵심인 장르라 영어가 기본인 AI로는 그 맛을 잘 못 살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 부분은 좀 뺐고 네, 이렇게 곡 작업을 계속 하려면 네, 이런 데이터에 계속 집중하려고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좀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반복 작업을 줄이려고 만든 도구가 뮤즈파일럿입니다. 네, 맡기시는 분들은 설명란 링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오늘 이 기준으로 만든 곡들이 실제 반응이 어땠는지 데이터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